아래 시트에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점수를 이용하여 기말고사가 큰 경우에만 증가된 점수의 20%를 가산점으로 주려고 한다. 다음 중 D 두 번째 셀에 가산점 계산에 대한 수식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틀린 것을 찾는 건데요. 문제의 내용들을 이제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 점수가 있네요. 자, 있고요. 그리고 기말고사가 큰 경우에만, 자, 기말고사의 점수, 그러니까 중간고사보다 기말고사, 자, 중간고사보다 기말고사 점수가 더 이제 높은 점수를 얻었을 때, 그때는 가산점을 주고 싶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기말고사가 큰 경우에만 증가된 점수의 20%를 가산점으로 주려고 한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가산점, 뒤에 두 번째 셀이죠. 자, 가산점을 계산을 해서 2라는 결과값이 나왔는데요. 자, 계산이 이렇게 된 겁니다. 90에다가 80을 뺀 거죠. 빼면 차이값이 얼마가 됩니까? 10이죠. 자, 이거에 대한 20% 곱하기 20% 하게 되면은 이 값이 얼마가 됩니까? 2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여기 보시면 if문이 이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if문을 이용을 해서 수식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if문은요, 기본적으로 3개의 인수값을 받습니다. 조건, 그 다음 이 조건이 이제 만족할 때 처리할 명령문, 그 다음 이 조건 만족하지 않을 때 처리할 명령문. 자, 이런 식으로 해서 3개의 인수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조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기말고사가 큰 경우라는 것이 조건이 되겠죠. 자, 기말고사가 큰 경우. 자, 기말고사가 큰 경우. 조건은 어떻게 수식을 주면 되겠습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C의 두 번째 값하고요. B의 두 번째 값하고요. 비교를 해서 C의 두 번째가 크다라고 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조건 주면 되는 겁니다. 자, 또 다른 방법은요. C의 두 번째 값에다가 B의 두 번째 값을 빼서 이 뺀 값이 0보다 크다라면은 그때는 기말고사의 값이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조건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두 가지 조건을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편한 이제 수식을 이용을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이 조건을 이제 만족할 때, 기말고사 클 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 기말고 시험에다가 중간 시험을 빼줘야겠죠. 그래서 C의 두 번째에다가 B의 두 번째를 빼서, 자, 이 뺀 값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20%를 이제 가산해줘야겠죠. 그래서 20%를 가산을 해서 가산점을 구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값에다가 곱하기 20%를 하셔도 되고요. 자, 그리고 곱하기 0.2를 해도 동일합니다. 자, 100의 20%를 계산을 하면 얼마입니까, 이게? 22죠. 이렇게 계산을 해도 되고요. 0.2를 곱해도 20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조건을 만족할 때, true일 때는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고요. 자, 이게 true일 때 처리할 처리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false일 때, 자,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을 때, 그 말은 중간고사 값이 더 크다는 얘기죠. 자, 그럴 경우에는 가산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중간고사 값이 크거나 같을 때, 이 조건에 반대될 때. 자, 이것을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정리를 하면은 조건에, 자, 이게 들어가도 되고요. 이게 들어가도 됩니다. 이렇게 조건이 들어가고요. 자, 이 조건을 만족할 때, 자, C 두 번째 셀에다가 B 두 번째 셀을 빼고요. 자, 괄호 묶어 주셔야겠죠. 이 결과의, 연산 결과에 대해서 곱하기 20% 혹은 곱하기 0.2를 해주면 됩니다. 자, 만족하지 않을 때는 0값을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수식하고 맞지 않은 것을 찾아보시면은 2번이 틀렸습니다. 2번에 보시면은, 조건에서 보시면요. B의 두 번째에다가 C 두 번째를 빼라라고 되어 있죠. 자, B 두 번째에서 C 두 번째를 빼버리면은 현재는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10이죠. 자, 이게 0보다 크다라는 조건. 이게 당연히 false가 될 겁니다. 그러면 0값이 되는 건데요. 2라는 결과가 나와줘야겠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번이 조금 예외적인 수식인데요. 보세요. 조건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거 틀린 거 아닙니다. 보세요. C의 두 번째가 이제 B의 두 번째보다 크다라는 것에 반대의 조건을 준 겁니다. 반대 조건. 자, 크다의 반대가 작거나 같답니다. 작거나 같다라고 이렇게 준 거예요. 이게 C의 두 번째하고 B의 두 번째가 위치가 바뀐 겁니다. 부등호도 이제 반대로 준 거고요. 그래서 이 조건이나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준 거죠. 그럼 조건을 반대로 줬을 때는 자, 이 true가 들어오는 이제 처리문 하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이 true죠. 이 부분이 false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는 true하고 false를 반대로 주시면 돼요. 조건이 반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한다. 이 조건을 만족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중간고사가 B의 두 번째 값이 기말고사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기말고사가 크지 않다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기말고사 크지가 않다. 크지 않을 땐 0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ABS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이 값을 묶었죠. 자, ABS는요. 절대값을 구해주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ABS 안에 마이너스 2값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절대값을 구하게 되면 이 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B의 두 번째에다가 C의 두 번째. 자, B의 두 번째에다가 C의 두 번째를 빼버리면 마이너스 10이죠. 근데 마이너스 10을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데 이것을 ABS로 묶어주면은 10이 되는 거예요. 10.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제 C 두 번째 빼기 B 두 번째 결과가 동일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곱하기 0.2를 하게 되면은 이제 그대로 우리가 가산점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4번이 조금 복잡하죠. 자, 일단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